학습관리 시스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노트북을 켜시고 XR 미래교육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기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빨간불이 뜻하는 것은 기기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한 대의 기기에 전원을 켜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결을 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게 있는데 동일한 라우터나 와이파이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요 해당 이 와이파이에 노트북과 동일한 여기에 연결된 VR 기기들이 동일한 와이파이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라우터를 사용하신다면 같은 라우터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기기를 보시면 위에 쪽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기기가 전원이 켜지고요. 컨트롤러를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이 컨트롤러와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모두 이 아이콘을 누르고 3초 정도 누르고 계셔가지고 이 기기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색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기의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4가지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기 찾기입니다. 누르게 되면 이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의 위치를 아실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야각 조정입니다. 이 기기의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으로 화면을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현재 체험자가 VR을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관리자들이 보실 수 있게 변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성 통화는 이제 VR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의 체험자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R을 착용하고 있는 체험자도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켜보게 되면 현재 VR을 착용하고 있는 체험자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VR 기기는 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는 이렇게 나중에 화면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볼륨 조절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있는 볼륨 조절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볼륨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기에 연관된 것들은 이 기기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쪽에 보시면 일괄 기기라는 기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기기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이제 모든 기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클릭한 다음에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니면 시야각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원 클릭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를 일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기기를 동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시면 하나하나 동요할 필요 없이 이 일괄 기기 관리 쪽에 가셔가지고 이 종료 버튼을 통해서 모두 한 번에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동기화 부분으로 한번 카테고리로 가보겠습니다. 동기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이런 영상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앱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동기화 시작이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된 기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송출해주고 싶은 기기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기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컨텐츠가 진행이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기를 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컨텐츠가 나오고 기기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위아래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VR을 적용하는 체험자들에게 화면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다시 종료하는 파스워드 그리기를 쓰고 하시면서 다시 스워드를 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 동기화 컨텐츠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교육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리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컨텐츠 추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보고 있는 PC의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문서 아니면 유튜브 화면, 유튜브 영상 등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콘텐츠 추가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미러링을 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 화면을 선택을 해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 그 즉시 체험자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동기화에 콘텐츠를 미리 넣지 않으셔도 이 콘텐츠 추가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법을 통해서 또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 카테고리로 왔고요. 이 콘텐츠 공유는 이 스트리밍이랑 조금 다른데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 PC의 화면을 체험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화면을 전환하면 그게 그대로 송출되는 방식이라면 이 컨텐츠 공유는 이렇게 유튜브 화면 등을 이제 링크 등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공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우터가 아닌 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든 기기와 노트북이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컨텐츠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웹사이트 부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내가 이 체험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링크를 켜놓기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체험자들은 지금 내가 공유한 이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체험자들이 직접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누르고 내가 공유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랑의 차이점이라면 이 컨텐츠 공유는 체험자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가 직접 하는 컨텐츠를 실행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으로 가시면 이제 이 동기화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추가하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 편집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넣었던 영상을 빼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여기 설정으로 가시면 이 모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드라는 곳으로 가시면 기기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전원을 켜게 되면 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체험자들은 이제 이 관리자가 실행하는 것만 이제 보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단체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원을 켜서 모두 기기를 연결하신 다음에 꼭 이 기기 컨트롤러를 이렇게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하는 프로그램만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초기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 떠 있을 동안은 어떤 기기 조작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